자, 글맵시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커서가 얘는 선택되어 있는 곳에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아동인권이라는 글맵시를 했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막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서 걔를 막 빼야 되고 막 이렇게 뒤로 가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글맵시를 할 때는 시험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커서를 번호 얘를 해제하고 이 번호, 우리 문제 번호 있잖아요. 문제 번호 밑에다가 일단 클릭을 했어요. 글맵시를 할 때는 문제 번호 밑에다 클릭을 한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커서가 여기 선택이 돼 있다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잘라내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 뒤로 가면 이런 도형들을 다 움직여서 걔를 선택해 가지고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는 커서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4 밑에 여기에다가 커서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맵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 다 개체예요. 도형, 글맵시, 그림 이런 다 개체는 삽 입력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입력을 클릭을 합니다. 자, 입력을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 입력 클릭했더니 글맵시가 여기 가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게 글맵시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입력에 글맵시 클릭. 자, 입력에 글맵시 클릭. 되셨을까요? 자, 그리면 이 활성화가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 아동인권이라고 써있죠. 자, 내용에다 아동인권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아동인권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가 두 줄이면 엔터하고 두 줄을 입력하시면 돼요. 아동인권 했어요. 자, 글맵시 모양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래로 계단식을 선택하래요. 여기 아래로 계단식. 그죠? 그럼 글맵시 모양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로 계단식 이렇게 생긴 모양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오른쪽 줄이기고 얘는 아래로 계단식이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보셔야겠네요. 아래로 계단식. 얘가 오른쪽 팽창, 얘는 위쪽으로 팽창. 위에서 세 번 있죠? 마지막 거 같은데요. 이 아래 아래로 얘인가요, 선생님? 얘 같은데요. 그쵸? 네, 메뉴에서. 네네, 그거 맞아요. 네,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자,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둠의 파랑을 하래요. 보니까 여기 글꼴이 나오죠, 글꼴. 그럼 여기 선택하셔서 도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도둠. 자, 도둠이나 일반 이제 바탕이나 그런 굴림이나 이런 거는 맨 위에 있으니까 이 스크롤 바를 맨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맨 위로 올리면 여기 도둠이라고 있어요. 이제 기본 글꼴은 항상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이렇게 내려져 있을 때는 스크롤바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도둠 선택을 하세요. 자, 도둠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냥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글자, 글맵시 모양, 글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면 커서가 있는 곳에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커서를 클릭한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도형처럼 크기를 50 곱하기 30, 채우기를 파랑으로 도형처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 도형도 더블 클릭해서 붙였죠. 그러니까 개체들은 더블 클릭을 하면 보통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 인권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개체 속성이 활성화가 됐어요. 자,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50 곱하기 30이네요. 그러면 여기 클릭 50, 그 다음에 높이는 30,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맨 위로 하라 그랬죠. 항상 글 앞으로. 자, 맨 바닥에 있는 도형만 글 아래로고 나머지는 다 글 위로입니다. 자, 이거 이 글 앞으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 앞으로 하고 다음에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파랑이네요.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파랑을 할 때는 여기 채우기에서, 이 채우기의 메뉴에 보시면 채우기의 면색을 파랑,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채우기에서 면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 됐으니까, 자, 빠진 거 없죠? 그러면 설정합니다.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글씨를 뭐가 잘못 썼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글맵시라는 메뉴 탭이 있습니다. 글맵시를 클릭하면 아까 입력했던 내용을 붙인다든가, 글맵시 모양을 붙인다든가, 글꼴을 붙인다든가, 여기서 다 할 수가 다시 있습니다. 수정을 합니다. 자, 설정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끌어다 그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 위로 했는데요. 얘가 안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를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순서를 맨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기 전에는 반드시 경계선에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가지고 오실 때 바로 놓지 마시고요. 경계선에다 놓으면 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 앞으로 했는데도 얘를 글 앞으로 했는데도 얘가 중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마우스 우클릭 순서를 맨 앞으로 해주시면 맨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끌어서 위에다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조절점을 만약에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얘가 들어가면 이거 옮겨야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꼭 여기다가 놓고 만드시고 다음에 끌어서 가지고 올 때 경계선에다 한번 놔보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그냥 끌어서 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순서를 앞으로 선택을 해주신다는 거죠. 자, 됐죠? 자, 해제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로고를 갖고 오래요. 자, 그림 위치는 얘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PC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에 로고 2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와서 문서에 포함하고 크기는 40 곱하기 35로 하고 그림에 대한 효과는 이걸로 하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갖고 와야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입력의 그림, 이것도 개체죠. 그러니까 입력의 그림 클릭. 자, 입력에서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물어봅니다. 그림이 어디에 있는데 그걸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 PC에 문서 폴더에 ITQ 폴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문서 폴더 찾고, 그 다음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뭐래요? 픽처 폴더로 들어가라 그랬죠? 네, 시험장 환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처 폴더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여기 그림이 그때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로고 2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그림이 이 그림이다 생각하고 로고 2를 클릭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때 여기에 보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 문서에 포함을 해라.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문서에 포함해라. 여기 있죠? 여기 체크가 되어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열기 하고 자, 얘도 열기 했더니 선생님 문서에 포함했더니 밑으로 나왔는 여기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더하기로 돼요. 얘가 워낙 늦게 떠가지고 전 그림이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 그리지 말고 경계선이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림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크기부터. 더블 클릭. 자, 크기는 작게 그려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서 정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크기를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40 곱하기 35를 하래요. 기본의 자, 너비를 40, 그 다음에 높이를 얘는 35, 35, 그죠? 40, 35.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하래요. 그림 효과는
위에 탭을 보면 그림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탭으로 갈게요. 근데 가기 전에 기본에서 반드시 얘를 뭘로 해야 돼요? 글 위로 이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그죠? 항상 이걸 보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기본하고 여기 도형 이 4번 문제 할 때는요. 자, 그래서 저는 글 위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탭으로 가서 그림 탭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면 회색조를 하래요. 그러면 그림 탭에 보면 밑에 그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회색조라는 걸 이걸 선택하라는 얘기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정하면 얘가 위로 올라오네요. 크기는 이만해졌고요. 그쵸? 올라오니까 그대로 갖다가 놓으면 되겠죠. 위치에다.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모두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를 지금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으래요. 이 그림에다. 자, 제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면, 다음 쪽 문서 작성 능력평가의 아동 학대 방지 포럼이라는 곳으로 가서 책갈피를 이동을 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눌렀을 때 다음 쪽 여기에 제목이 있대요. 제목이 아동 학대 방지 포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 선생님, 4점 문제예요. 이게 선생님, 네, 저기 이게 저 4번으로 전체적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4번으로요, 선생님. 예, 예, 예. 예, 얘를 전체. 4번으로 전체로 옮기시려면요. 예, 그러면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 얘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음. 이 위에 도형이라는 게 선택되면 도형 메뉴가 여기 나타나죠, 선생님. 바이의 도예, 예. 예, 요거 나타나죠? 그때 네. 보시면 여기에 개체 선택하는 얘가 있어요. 예, 예,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네. 자, 제가 얘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번 밑에서부터 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네모 안에 도형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예. 얘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끌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예. 네, 되셨죠? 또는 선생님이 얘를, 그리고 해제할 때는 ESC 키로 해제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 예, 다음에 다 선생님 왔습니다. 아니면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서 하나씩 다 선택해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 근데 음,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 자, 됐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자, 네. 그러면 선생님, 하이퍼링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아동학대 방지 포럼에다가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책갈피로 요렇게 하래요. 아동학대라고. 여기 책갈피를 먼저 표식을 해주고요. 어, 책갈피라고 표시된 아동학대라고 책갈피로 표시된 곳으로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서 얘를 누르면 일이 가게끔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하려면 일단 이 제목을 첫 번째 걸 써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가능한 한 맨 마지막에 걸려 있는 걸 얘가 하이퍼링크를 걸라 그럴 때도 있고 얘를 하이퍼링크 걸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거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다가 이 제목을 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쓸게요. 아동학대 방지 포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포럼 이렇게 맨 마지막 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아셨을까요? 자, 입력이 다 됐다면 커서를 이 줄에 아무 데나 놓으시고요. 자, 아동학대 지금 제목 썼잖아요.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그리고 나서 자, 책갈피를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갈피로 얘를 표식을 해서 하이퍼링크라는 손모양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오게 해라.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실행하다 보면 인터넷에 가면
어떤 내가 알려고 하는 데 가면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손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 손 모양이 바로 하이퍼링크고요.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면 그 손 모양이 나타난 자세한 정보가 있는 곳으로 웹 문서가 이동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책갈피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갈피를 표식을 한 곳에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 책갈피 표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의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드롭다운 버튼 삼각형 있죠? 걔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입력에. 그러면 여기 보면 책갈피라고 있어요. 책갈피. 맨 밑에. 입력 삼각형 거꾸로 된 거 누르면 책갈피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창이 하나 떠요. 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책갈피 이름이 커서 있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근데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책갈피가 없는데? 다시 할게요, 선생님. 자, 커서 이 줄에다가 놓고 음, 입력 옆에 요 삼각형을 누릅니다. 삼각형.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요. 메뉴가. 그럼 여기 책갈피라고 안 보이나요? 혹시? 없으시나요? 있어. 예, 얘를 눌러주십니다. 자, 다시 클릭, 책갈피 누릅니다. 그러면 책갈피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느냐면 여기 문제 보시면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쓰래요. 이거 아동학대라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동학대라고 씁니다. 아동학대. 자, 이렇게 썼어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넣기. 그러면 여기서 아동학대의 책갈피 문제는 하라는 건 벌써 요건 해결했어요. 요건 했어요. 이미. 그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 할 때 제목을 써놓고 그 다음에 책갈피 하고 다시 올라가서 얘 마지막 문제를 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 하이퍼링크를 어떤 때는 얘한테 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얘한테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하라고 하는 하이퍼링크 하라는 그 그림이나 글맵시를 선택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림에다 하라 그랬죠.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선생님. 하이퍼링크. 그런데 이게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입력을 누르게 되면요. 입력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이걸 눌러도 동일합니다. 입력에 하이퍼링크 이거 하셔도 되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이퍼링크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우리는 지금 현재 문서에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결 대상을 물어봐요. 연결 대상은 파일을 연결할 수도 있고, 웹 주소를 연결할 수도 있고, 전자우편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한글 문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글 문서. 한글 문서를 클릭하면 한글 문서에 책갈피 지정한 게 여기 나타나요. 자, 이때 선생님 문서에 처음 하면 절대 안 돼요. 뭐에다 해야 돼요? 여기서 아동학대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동학대. 그래서 아동학대를 선택이 됐나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넣기를 해주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가 손 모양이 나타나요. 자, 컨트롤 CTRL 키 있죠? 키보드에 걔를 누르고 컨트롤 키 손 모양이 나타났을 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이퍼링크가 잘 연결된 거예요. 다시 자, 그냥 클릭하면 얘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고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거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이퍼링크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손 모양이 나타나니까. 그때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링크가 책갈피 있는 곳으로 지정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한글 A형 문제를 이걸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닫고, 자, A형 문제를 꺼내 놓겠습니다. 자, A형 문제예요. 자, 얘를 선생님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는 또 선생님께서 혼자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일단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얘는 세문서 하겠습니다. 세문서. 자, 세문서 할게요. 자, 창이 하나 또 떴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용지 설정 안 하고 그냥 여기다, 용지만 설정해 볼까요? 자, 용지 설정만. 자, 자, 우리 F7 누릅니다. 자, 왼쪽 11이라 그랬어요. 11, 탭키 눌러서, 자, 또 탭키 눌러서, 오른쪽 11, 탭키 눌러서, 이 가운데는 다 10이라 그랬죠? 10, 10, 자, 위에도 10, 밑에도 10,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모두 10, 여기는 10,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11, 제번은 0 그대로 놔두는 거죠. 자, 그리고 설정합니다. 설정. 자, 우리 이거 선생님 4번 문제예요. 그쵸? 4번 문제만 4번이라고 쓰고 할게요. 4, 점, 엔터 네 번째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Shift Alt Enter 해서 얘만 구역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Shift Alt Enter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1쪽은 안 하고 일단 2쪽과 3쪽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얘를 만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맨 바닥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 바닥에. 그죠? 자, 그러면 입력에 글씨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네모 선택하고 조그맣게 그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리고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때 얘는 크기가 얘네요, 선생님. 요거를 하래요. 이거. 130 곱하기 145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130, 그 다음에 여기는 145.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니까 반드시 위치는 글 뒤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기본에 자, 여기서 얘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위치에서 얘를 선택을 한 거죠. 요걸 선택했어요. 자, 다음에 색깔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임의의 색 아무거나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색깔이 안 지정이 됐는데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채우기에서 내 맘대로 아무 색깔이나 면색을 저는 비슷한 색을 아무거나 해볼게요. 여기서 색깔은 채우기에 면색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커지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졌네요, 선생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 모양이 곡률이 있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야겠네요. 자, 더블 클릭. 자, 이게 지정을 안 해줘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선으로 가서 둥근 모양이죠. 둥근 모양. 여기서 둥근 모양. 자, 잠깐 제가 음성화 할게요, 선생님. 자, 여기 보면 둥근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 선에서 둥근 모양. 설정했더니 둥근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위치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국제환경기준 넣을 만큼만 이렇게 띄워놓고 적당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됐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제목 글자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글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얘도 해도 되지만 글자 있는 글상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입력에 가로 글상자 선택하고 자, 얘도 중간 아무데나 조그맣게 그려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글자를 씁니다. 자, 국제 환경 기준 및 기업 인증 이렇게요.
자, 입력이 다 되셨다면 이 조건을 보고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할 때 제가 경계선을 클릭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경계선. 그죠, 선생님? 그래서 이 글상자 자체가 선택되도록. 그죠?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궁서의 22 하향을 하래요. 자, 위에서 해볼까요? 궁서의 22 하향.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지만 여기다 놓고 궁서, 썼더니 공서가 없어요. 그럼 모든 글 걸, 모든 글 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자, 궁서. 그 다음에 크기는 아까 22를 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22. 자, 얘를 22포인트의 하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는 22, 22,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하향을 하려네요. 하향색 하면 안 보이겠죠, 배경이 일단. 그래도 글자가 있어요. 흰색으로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궁서체의 22의 하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되셨다면, 자, 다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야겠죠? 자, 더블 클릭을 다시 합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면 이제 크기부터 해야 되겠죠. 크기 110에 17. 자, 기본에서 110.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17. 그리고 반드시 글 위로 이거 선택해 줘야 되겠죠. 글 위로. 그리고 나서 면색을 빨강으로 하래요. 그러면 채우기죠. 면의 색깔을 채우는 건. 채우기에서 자, 면색을 빨강을 했어요. 그리고 다 정했는데 선을 봐야 되겠죠. 항상. 선을 보니까 여기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선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동굴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선에서 자, 반원 모양이에요. 선생님, 얘는 여기 많이 동굴려져 있잖아요. 반원 하면 얘가 곡률이 이렇게 얘가 보통 50%예요. 얘는 이렇게 하면 20%잖아요, 곡률이. 그러면 20%보다 더 많이 하려면 뭐 35, 40 정해주면 되죠? 여기 클릭하셔서. 그죠? 근데 이 모양은 반원이에요. 여기서는 수정하는 게 없어요. 한글 ITQ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나 반원 모양을 하면 되는데 이 모양은 둥근 모양이고 이 밑에 있는 이런 모양은 얘는 이렇게 둥근 모양이고 얘는 반원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자, 얘는 밑에 있는 건 둥근 모양. 얘는 반원 모양이에요. 그죠? 자, 설정합니다. 그럼 어,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이건 다 했는데 여기 제가요 뭐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국제환경기준및 기업 인증 있잖아요. 네. 그 붉은색으로 나타나면서 밑줄이 그어져 있고 글자 색을 바뀌어도 이게 안 바뀐데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알아볼 수는 없나요? 아, 지금 선생님 글자 밑에 혹시 밑줄이 걸리셨다면 이 밑줄이 네. 걸으셨다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이 밑줄이요, 선생님? 예, 요거, 맞아요. 그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위에 보시면 가가가가 속성이 있죠, 선생님. 예, 요거요. 그거를 했는데 해제가 안 돼서 해제가 안 되세요? 그 요거 네, 눌러보실래요, 선생님? 요렇게 눌렀을 때요. 지금 네. 눌렀을 때 다른 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실래요? 나오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나요? 정선이요? 이거 눌렀을 때요? 아니, 아니, 선생님 아까 뭐 네, 이게 네. 하이프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하이퍼링크가 여기 걸린 것 같다고요? 하이퍼링크로 아이고, 걸리면 붉은색으로 바뀌나요? 글자가 바뀌긴 하는데, 이게 선생님, 하이퍼링크를 우리 여기서 안 했잖아요. 새로 했죠, 선생님. 화면을. 아니, 저는 화면을 새로 안 하고 밑에다 하셨어요? 제가 밑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처음 아,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새 파일로 다시 빨리빨리 네,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으네요. 그죠? 네. 네네네. 네. 아마 색깔이 바뀌면서 선이 거진다,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저장하려고 그 네. 한문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서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것 같아요. 그런 것 죄송해요. 같아요. 새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가운데 정렬해 줘야겠네요. 보면, 그죠? 그러면 정렬까지.
여기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고요. 자, 이때 경계선에서 클릭해서 옆으로 잘 옮기거나, 자, 커서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안 움직여지죠? 이제 경계선에 클릭했을 때, 조절점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방향키로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살표키,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클릭해서 맞춰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는 됐어요. 그죠? 자, 정렬이 수평수직 가운데라 그랬는데 기본이 수평수직이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 요 밑에 있는 도형, 지금 환경 밑에 있는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선생님?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자, 글자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사각형 선택해서 요 옆에다 조그맣게 그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그릴 때는. 그리고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요 네모가 문제를 잘 보셔야겠죠. 요거죠. 요 네모가 얘예요. 70 곱하기 50을 하고 색이 지정이 안 됐으니까 임의의 색을 하면 되겠죠. 70 곱하기 50. 자, 기본에서 70 곱하기 50. 50. 그리고 반드시 글 위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선에 대한 공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채우기로 가서 채우기에서 면색을 내가 원하는 색, 아무 색이나 눌러주고 설정합니다. 그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이 이 그림도 하이퍼링크를 넣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해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요 글맵시는 먼저 해도 되잖아요? 글맵시 먼저 해볼까요? 자, 글맵시를 할 때는 반드시 문제 번호 밑에다 커서를 클릭하자 그랬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자, 입력에 글맵시 가나다 클릭, 자, 클릭. 그리고 내용이 환경이네요. 자, 환경하고. 자, 얘에 대한,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에 배터리를 선을 꽂아야 될 것 같아서 꽂았습니다. 자, 환경이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에 아래로 계단식 똑같으네요. 그쵸? A형, B형이 똑같아요. 아래로 계단식 50 곱하기 30 도등 파랑 똑같아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이라고 쓰고 글맵시 모양은 아까 했던 첫 번째 줄에 맨 마지막 열 아래로 계단식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듬이죠. 도듬. 여기서 클릭하고 도듬을 스크롤바를 쭉 올려서 도듬 선택을 하고 자, 설정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는데 그죠? 그래도 더블 클릭 그리고 50 곱하기 30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에서 50, 50, 높이 30, 30. 자, 다음에 반드시 위치는 글 위로 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이니까 그냥 나가도 되겠죠? 설정했어요. 그리고 얘를 경계선에다 일단 갖다 놓자 그랬어요. 다행히 위로 다 올라오네요. 만약에 다 안 올라오면 우클릭해서 여기서 순서에서 맨 앞으로 해주시라 그랬어요. 자, 얘가 됐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끌어다가 이 위에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다음엔 선생님, 요 밑에 있는 도형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하는 걸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밑에서 여기 경계선에다가 또 만들자 그랬어요, 제가. 자, 맨 밑에 있는 도형이 직사각형이죠. 여기 지금 ABC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자, 직사각형에 글자가 없어요. 얘는 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물론 얘를 하고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걸로 그냥 직사각형으로 하고 이 정도 들어갈까요? 이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경계선에다 일단 그립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여기 보니까 사각형 그리기는 10 곱하기 20하고 하얀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요 밑에 거를 하래요. 그래서 10 곱하기 20이에요. 자, 그래서 크기는 기본에서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위치는 글 위로. 색 채우기에서 아무 색이나 면색, 원하는 색 선택. 그리고 설정. 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위에 이제 뭐를 하래요, 선생님? 동그라미를 하래요, 동그라미. 자, 원을 눌러야 되겠죠? 여기 원 눌렀어요. 자, 원을 눌러서, 자, 얘도 옆에다 적당하게 일단 요만하게 갖다 놓으세요. 옆에다 경계선에서. 그리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먼저 해볼게요. 15 곱하기 15. 면색은 하양.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기본에서 15. 높이 15, 15 곱하기 15, 위치는 글 위로, 채우기는 흰색, 면색을 흰색,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설정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글자를 써야 돼요. 가라고, 그죠? 이제 물론 그 쓰기 전에 얘를 맞춰줘도 되고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선생님.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도형의 글자를 쓸 때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이 메뉴 있죠?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들어갑니다. 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고 A 쓰면 되겠죠? A. 그리고 여기를 블록을 잡아도 좋고 아니면 그냥 도형 자체를 클릭을 해도 좋고 선생님 편한 대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궁서에 20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서 자, 궁서 나왔으니까 엔터. 그리고 크기는 20, 엔터.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래요. 가운데 정렬.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만 이거 선생님이 옮기기 어려우시면 방향키로. 시험장에서는 마우스로 막 하다 보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향키로 마음도 진정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죠? 방향키로 적당하게 놨어요. 그 얘도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글 상자만 하면 되겠네요. 자, 상자에 글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가로글 상자를 선택하면 되겠죠. 가로글 상자 선택. 그리고 얘는 크기가 없으니까 글이 들어갈 만큼 적당하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크기가. 자, 이 정도 해주고, 자, 물론 다시 한꺼번에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글자를 씁니다. 자, 이후, 변화, 대응, 글로벌, 이슈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여기 글꼴부터 해볼까요? 자, 우리는 굴림의 18포인트에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러니까 글상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블록을 잡거나 이건 선생님 많이 마음이에요. 자, 위에서 굴림, 엔터. 자, 다음에 18 엔터. 8 엔터.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것도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거는 볼륨의 18포인트에 가운데 정렬. 여기까지 한 거겠죠? 될까요? 자, 됐다면 다음에는 또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자, 글 상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선 종류를 점선으로 하고 또는 파선이나 점선 둘 중에로 하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굵은 선은 파선이에요. 점선은 가는 선이 점선인데요. 우린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파선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면색은 이 바탕의 색을 빼서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이 비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도형을 클릭해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되겠어?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얘는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모양 가서 선모양에서 종류를 사선이나 점선을 선택하는 거죠. 자, 선모양에서 종류를 자,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그 우리는 굵은 선으로 요거를 선택하는 걸로 할게요. 자, 시험장에서 둘 중 아무거나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면색을 해야 되죠. 채우기 가서 채우기 없음 이걸 선택하라 그랬죠.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선택합니다. 그럼 다 됐네요, 선생님? 다 됐으니까 자, 설정하네요. 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 때 클릭, Shift 키 누르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다 선택 가능하다 그랬죠. Shift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또는 얘를 선택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시험장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Shift 키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형을 이렇게 하나 선택했을 때 위에 아까 제가 이정희 선생님께 알려드린 것처럼 도형에 여기 개체 선택하는 메뉴 있잖아요. 이걸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면 이거 한꺼번에 선택은 돼요. 이게 잘 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거를 끌고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겠죠. 이렇게. 조절점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점이 빈 곳에서 해제가 되면 각각 또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조절점이 안 된 상태에서는 놓고, 자, 얘를 선생님 원하는 위치에다 놨어요. 복사를 해야겠죠. 자,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왼손으로 동시에 누린 상태에서 마우스를 요 글자 안에다 놓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얘가 똑바로 내려와요. 삐뚤어 안 내려가고. 자, 그래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를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자, 마우스를 드래그 마우스만 띄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는 띄지 말고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까 마우스만, 오른손으로 마우스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서 또 띄고, 그 다음에 다 복사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Shift와 컨트롤 키를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 얘 A자 들어갈 때, 자, 얘가 커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커서의 모양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면 ESC 키로 해제해야 돼요. ESC로. 그래야지만 여기 글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B. 이거 A였죠? 예. A. 얘는 B. B. 얘는 C.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탕에 여기 색깔을 각각 다른 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 밑에 도형. 채우기 색깔, 아무 색이나 설정. 또 밑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채우기 색깔을 원하는 색, 아무 색이나 클릭.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리게 해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얘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 위치가 조금 다르네. 그러면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그런데 이런 거는 조절하는 건 큰 감점이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시험을 맨 마지막 문제까지 다 했을 때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점검을 하시라고요. 일단은 다 하는 게 중요하세요. 조건대로. 그래서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큰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먼저 조건을 수행하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다 작성하는 게 이제 일단 점수를 잘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일단 문제는 다 됐고 맨 위에 있는 그림만 넣으면 돼요. 그죠? 그림 넣어볼까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림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APC의 문서 폴더에 IDQ 폴더에 PC, 픽처 폴더에 로고 이걸 하래요. 볼까요? 자, 그러면 입력의 그림 얘가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쓰는 아이콘이에요. 클릭 합니다.
자, 클릭해서 아까 썼으니까 바로 떴어요. 만약에 이게 안 떴어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에, IDQ 폴더에, 픽처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여기 들어가라는 대로. 그죠? 그리고 뭐를 하래요, 선생님? 로고 2를 넣으래요. 그러니까 로고 2 하고 열기 해서 제가 여기 중간에다 이렇게 그려보라 그랬죠. 자, 커서 이런 데 선택되지 않게 하고 그리시는 거예요. 일단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얘도 40 곱하기 35의 회색조래요. 그러면 더블 클릭, 크기는 40, 높이도 40. 자, 그 다음에 글 위로, 반드시 글 위로 해주셔야 되죠. 다음에는 뭐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림 효과로 가야 되니까 그림에 회색조 선택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다면 설정해서 얘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자, 놓으셨다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퍼링크를 하래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하라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제목을 쓰라 그랬어요. 문제를 보고. 이제 시험지를 밑에 걸 보고 이거 청소년 세계 시민 소양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청소년 씁니다. 청소년 세계 시민 소양 교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쪽 문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이거 다 쓰려면 시간이 빡빡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1번 1쪽, 2쪽, 이런 3쪽을 하는데 1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떤 선생님은 한 15분 정도 남는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빡빡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얘를 연습을 매일매일 연습해서 시간 단축하는 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정확히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재고 이제 오늘은 내가 만약에 1시간 반 안에 끝냈다. 그러면 다음에 연습할 때는 1시간 1시간 20분 내에 끝내야지. 이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점점 줄여서 시험장 가기 전에는 최소한 50분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가셔야지만 시험장에서는 한 55분이나 56분, 57분 이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일단 선생님들께 안전하게 시험을 보려면 5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얘를 올라가서 자, 맨 처음에는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일단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제가 2시간에서 1시간 50분, 1시간 40분 이렇게 줄여가서 50분까지 줄여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충분히 가능해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금방금방 이게 속도가 붙습니다. 자,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 하이퍼링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이퍼링크를 하기 전에 괜히 올라왔네요. 책갈피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책갈피. 자, 커서를 얘를 바로 쓰고 난 다음에 커서 이 줄에 아무 데나 놓고 책갈피를 시민교육으로 하래요. 여기 시민교육. 그죠? 그러면, 자, 입력의 삼각형 눌렀어요. 입력의 옆에 메뉴 삼각형 책갈피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름은 시민교육이라고 하래요. 책갈피 이름을. 시민교육. 그 다음에 넣기. 자, 넣기 했어요. 자, 색깔비가 정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 그림에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하이퍼링크를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다음에 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글 문서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한글 문서 선택을 하고요. 뭐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했던 책갈피 시민교육 문서에 처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끝까지 만들어 놓고 감점이 돼요. 문서에 처음을 하면. 그래서 시민교육하고 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손 모양이 생기나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넘어가나 확인하고 여기 와서 바로 이 문제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입력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또 이제 이 창은 닫아볼게요, 선생님. 이 창은 다 닫으시고요. 요거 X를 닫고 저장 하나 하고 자, 잠시만요.